저희 패밀리마트 인재상의 첫 번째는 고객 중심의 의식 혁신입니다. 예. 저도 항상 생각을 할 때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고객이라는 거는 1차는 가맹점 주민, 2차는 저희 소비자에 대해서 뭐든지 중심을 맞춰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 주도 및 대응력입니다. 저희 소매업태가 제가 시작할 때 뭐가 가장 민감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라든지 트렌드 변화라든지 이런 데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구매 행태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고 또 변화를 데려다 주도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원칙과 정도 준수입니다.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으면은 이거를 어긋나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기존 게 잘못됐다고 해서 쭉 이거 해도 이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느끼면은 그거를 커트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패밀리마트에 입사를 하실 때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인재 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고객 중심의 의식 혁신. 그래서 첫 번째, 고객 중심의 의식 혁신 중에 고객의 니즈 파악입니다. 고객의 니즈라는 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맞춰가지고선 저희 상품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기타 대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QSC를 점점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속한 고객 응대. 조금이라도 점주님이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니즈가 있으면은 여기에 바로 응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급한 클레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공식품팀인데 요 둥글라차에서 벌레가 나왔대. 그래서 이게 고객 클레임을 받았어요. 점주 클레임을. 받았는데 동시에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야, 이 업무 빨리 보고를 해. 그러면은 회장님하고 사장님 업무를 저는 접습니다. 접고 항상 소비자나 점주님이 급하게 원하는 걸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준은 저희 고객에 대해서 빨리 피드백하고 응대를 해주는 데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패밀리마트를 처음 만난 게 고3 때인가? 그때 저희 주변은 좀 이제 수도권에 제가 살아가지고 패밀리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슬러시하고 이런 것들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근무했던 스태프 누나가 되게 예뻤다.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거의 40줄에 가까이 되는데 지금 패밀리마트 하면은 그 인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게 한 번 저희가 첫 번 서비스를 잘못하거나 이렇게 삐끗 어긋나는 관계로 쭉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매출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항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변화 주도 및 대응력인데요. 첫 번째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저희가 소비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차 시장 있죠. 음료 차 시장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쭉 계속 상승을 쳤습니다. 근데 작년의 음료 트렌드는 프리미엄 커피였어요. 근데 계속 차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만 차 계속 개발하고 차 계속 강조하고 이런다고 해서 소비자가 저희를 쫓아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가지고 바로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PB 개발이라든지 전개 확대라든지 각종 프로모션을 걸어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려야겠죠. 그죠? 이런 이제 변화에 대한 대응. 그 대안을 동반한 문제의식.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상품에 대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매출이 잘 안 나와. 매출이 잘 안 나오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둥글레차 맛이 너무 떫어가지고 매출이 안 나옵니다. 문제 제기하고 끝나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신다든지 아니면 친구분들하고 말씀하실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런 문제 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예를 들어서 둥글레차가 떫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어떤 성분을 강화를 해서 어떻게 프로모션 해가지고서 이거를 살리겠다라는 구체적인 이런 대안을 가지고선 할 수 있게끔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두뇌 속에 항상 회사에서 교육받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극적이나 무모하지 않는 도전 정신. 적극적인 거하고 무모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예전에 무한도전 보시면은 예전에 연탄 날르기 아니면은 욕탕에서 물 빼기 막 이런 것들 했었죠. 그죠? 이런 이제 무모한 도전보다는 항상 적극적이면서 논리적이면서 계획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다음은 승부분석.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에 대해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의 공통점을 보면은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열정이 있다는 거는 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박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한 저희 회사의 장점입니다. 다음은 원칙과 정도 준수. 어떤 원칙이 있으면은 계속 준수를 해가고요.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해 간다는 거.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모든 업무를 판단한다는 거. 요거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